송경복 소설가의 단편소설 중독. 어머, 곳에 또 약발이 떨어졌네. 영주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급 짜증이 올라왔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억지로 떠놓은 밥도 구매밥처럼 입안에서 까끌거렸다. 영주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다. 잠도 오질 않았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간 영주는 기나긴 고통과 갈등의 늪을 헤매다 길을 찾았는데 남편은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고 있다. 남편이 밉다. 자신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남편에게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비난과 질책뿐. 영주의 가슴에선 허허로운 바람만 불어왔다. 아무리 내 편을 찾아봐도 영주는 혼자였다. 이럴 때 자식이라도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될 텐데 두 아들은 외국 유학 중이다. 이번 주 토요일 모임인 거 알지? 내가 꼭 거기 가야 돼? 퉁명스러운 아내의 반응에 남편은 못마땅하다는 듯 쌩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정말이지 가고 싶지 않았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자리는 영주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자체였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며칠 전부터 신경이 쓰인다. 얼굴에 팩도 붙이고 마사지도 하고 나름 열심히 공을 들였다. 옷은 무엇을 입을까? 머리는 어떡하지? 쌈박하게 좀 잘라볼까? 아니면 굵직하게 웨이브를 넣을까? 우리 부부는 연상연하 커플이다. 영주는 남편보다 5살 위였다. 결혼 당시에는 몰랐는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외모에 신경이 쓰였다. 남편이 워낙 동안이라 옷만 잘 차려입고 나가면 노총각으로 보일 정도다. 영주는 미용실로 향했다. 미용실 벽면은 3면이 모두 거울로 꾸며져 있었다. 앞뒤 옆면에 있는 거울을 통해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하게 보이는지 공연히 서글펐다. 영주는 떡 벌어진 어깨에 남자 같은 골격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보다 체격이 더 커 보여 속상할 뿐이다. 보통 66에서 77 사이즈를 입으면 되는데 어깨선이 넓어서인지 상의는 88 사이즈를 입어야만 편했다. 거기에 가슴은 절벽이다. 요즘은 관상 성형도 하잖아. 어머머, 그런 것도 있니? 얼굴에서 특히 코가 중요하잖아. 30대로 보이는 여자 둘이 소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주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다. 성형? 그동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차마 실행에 옮길 용기가 나질 않았다. 아무래도 손 좀 봐야겠지? 지난번에 했던 코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나도 같이 가자.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며 영주는 조용히 가방에 손을 넣었다. 더듬더듬 손거울을 찾아 꺼내들고 눈동자를 돌려가며 좌우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나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왼손으로 손거울을 잡고 오른손으로 펑퍼짐하고 넓적한 코를 엄지와 검지로 들어 올렸다. 코를 높이니 얼굴이 조금 짧아 보였다. 코가 우뚝하게 눕혀서 긴 얼굴을 작게 보이고 싶다. 긴 얼굴 때문에 늘 앞머리를 내려 덮고 살았다. 언니 오셨어요.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남편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만남이다. 젊은 친구 부인들 틈에서 영주는 언니라고 불렸다. 이 자리에선 최고의 연장자이기도 하다. 남편은 아마도 나와 친구 부인들과 비교하지 않을까? 아니, 연상의 여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주는 슬쩍 남편을 살피었다. 입안 가득 웃음꽃이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얼마만이던가. 모두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앉고 그 옆으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 앉았다. 같은 공간이다 보니 서로 말도 주고받고 재수씨, 형수님 해가면서 짓궂은 장난과 농담이 난무했다. 하하 호호 웃음소리도 떠나질 않는다. 영주는 이런 자리가 싫다. 같은 또래라면 몰라도 나이 먹은 사람으로 행동하기가 편하질 않았다. 남편 쪽에선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인상을 쓰거나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더 정겹다. 모두가 소탕하게 하하하 크게 웃어넘긴다. 오늘은 내가 쏠 테니 마음껏 시켜. 별명이 꼴통이라던 남자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거들먹거린다. 그러자 모두 일어나 와우! 환호 소리와 함께 박수를 쳤다. 너 학교 다닐 때 네 가방이 제일 무거웠어. 교과서책은 가방에 몽땅 다 넣고 다녔잖아. 맞아. 책은 항상 새 책이었고. 그러자 동시에 푸하하하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동안 웃음소리는 떠나질 않았다. 공부하는 담을 쌓던 사람이, 찌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학 진학도 못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큰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다.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으니 친구들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내 남편을 포함하여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월급쟁이들이다. 찰칵 335 모여 사진도 남기고 단체 사진도 찍었다. 언니 나랑 찍어요. 남편과 절친인 친구 정수의 아내다. 영주보다 10살이나 어렸다. 그녀는 살갑게 다가와 발장을 끼며 포즈를 취했다. 영주는 언제부터인가 사진 찍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엉겁결에 찍히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연신 카톡 소리를 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전송되었다. 영주는 정수의 아내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클릭하여 손가락을 벌려 크게 확대하였다. 아무리 꾸민다고 꾸몄는데 사진은 참으로 정직했다. 옆에 환하게 웃는 그녀와는 조카와 이모 같은 모습이었다. 다시 손가락을 벌려 내 얼굴 부분을 크게 확대했다.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진 속에서 영주는 웃고는 있지만 눈이 처져서 찌그러진 삼각형 모양이고 눈 밑 피부는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처져 있었다.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순간 짜증이 올라왔다. 영주는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닫고 가방 속에 쳐넣어버렸다. 공연한 화풀이다. 우린 교회에서 만났다. 영주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대학생이었다. 나이가 5살 차이가 났기에 누나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남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였고 늘 알바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영주는 직장 동료들과 우연히 식당에 갔다가 남편을 보았다. 갈비집이었는데 남편이 숯불에 불을 붙여서 가지고 왔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한없이 측은하게 보이며 영주의 모성애를 자극했다. 그 이후 영주는 남편을 위해 학비며 용돈이며 힘 닿는 데까지 뒤치다거리를 했다. 남편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우린 서둘러 결혼을 하였다. 양가에서 나이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단호했다. 혼전 임신으로 배가 부르기 전에 서둘러야만 했다. 연년생으로 아들 2을 낳았다. 당신 요즘 왜 이리 늦어?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귀가가 늦어졌다. 집에 들어와서도 도통 말이 없다. 주말이면 무슨 핑계를 대해서든 밖으로 나가버렸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 뭔가 있는 게 틀림이 없었다. 남편 앞에만 서면 영주는 자꾸 작아진다. 요즘 밖에 나가면 젊은 애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예쁜데.
영주는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그 안에는 낯선 50대의 펑퍼짐한 아줌마가 서 있었다. 3년 전 근종으로 인해 자궁을 척출하고 나서부터인지 허리와 배 쪽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붙었다. 체중이 갑작스레 7kg가 늘었다. 진짜 볼품이 없다. 이러니 남편이 한눈을 팔지. 오랜 고민 끝에 영주는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다. 마음 먹기까지가 어렵지 일단 결정을 하고 나니 영주의 발걸음에 힘이 생겼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은 콩닥거린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영주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 일단 접수를 하고 나니 상담실로 인도되었다. 상담실장이라는 여자는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차를 내주었다. 그냥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요. 물어보기도 전에 영주는 객젓게 말을 건넸다. 네, 잘 오셨어요. 실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다소 편해졌다. 상담을 마치고 수술까지 예약을 마쳤다. 여보, 나 여행 좀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친구들이 동남아 여행 가자고 해서 나도 간다고 했어. 남편에게 적당히 둘러대었다. 일주일 정도면 실바 풀고 붓기도 웬만해진다고 하니 일단 저질러 놓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살성이 좋은 사람은 회복도 빠르다고 한다. 나는 여직 피부에 트러블도 없었고 상처가 나도 금방 낫는 편이다. 커다란 커리어를 꺼내어 남편 보란 듯이 짐을 쌌다. 공항까지 태워다 줄게. 남편의 말에 영주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나 오늘 시간도 있고 공항에 데려다 줄게. 남편의 배웅을 받고 영주는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의 차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다가 커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아저씨, 강남이요. 병원 근처로 숙소를 이미 정해놓았다. 그간 신경 쓰였던 처진 눈을 위해 상안검 수술과 동시에 눈 밑에 지방과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는 하안검 수술을 하기로 했다.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하지만 나의 형편을 고려하여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 앉아보세요. 의사는 영주의 얼굴 가까이 핸드폰을 들이댔다. 찰칵 수술 전후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긴장을 해서인지 오줌이 마려웠다. 쥐어짜듯 벌써 2번째나 화장실에 다녀왔다. 수술실 침대에 눕자 얼굴에 천이 올려졌다. 눈 부분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마취 주사를 놓는지 눈 주변이 따끔따끔하다. 눈 안에 렌즈를 끼워주니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눈 떠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반복을 했다. 쓱쓱 살을 자르는 소리와 찌지직 레이저로 살을 지지는 소리가 영주 귀에 또렷이 들려왔다. 또한 고기 타는 냄새도 솔솔 풍겨났다. 순간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수술은 1시간 정도 이어졌다. 통증은 없지만 얼굴 전체가 얼얼했다. 수술실에서 나와 거울을 보니 눈 아래 위로 얼굴의 반이 테이프로 덮여졌다. 눈만 겨우 뜰 수 있었다. 얼굴이 붓기 시작하면서 붙여놓은 테이프인지 얼굴 전체가 당기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얼굴은 더 붓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상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몇 개를 남겨놓고 영주는 몽땅 뜯어내버렸다. 휴, 이제야 살 것 같네. 일주일 후 실밥을 제거하고 영주는 가방을 챙겨들었다. 열심히 얼음 찜질을 했더니 붓기도 웬만하고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봐줄만 했다. 영주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다. 처졌던 눈에서 생기가 돋아났고 눈 밑으로 둥그렇게 처져있던 피부도 말끔히 사라졌다. 거울 속의 영주는 10년의 시간을 되돌린 듯 했다. 나 도착했어요.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커리어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얼마나 놀랄까. 사뭇 기대도 되지만 은근히 걱정도 앞섰다. 노발대발할까? 아니면 잘했다고 할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멀어지려는 남편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일주일 만에 남편을 위한 저녁 밥상을 차렸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추장 버섯찌개와 꽈리고추 조림을 준비했다.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다. 손 씻고 와요. 밥 다 됐습니까? 영주는 콧소리를 내며 남편 앞에서 왔다 갔다 알짱거려도 남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나란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몇 번 눈이 마주쳤는데도 남편은 영주의 변화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우린 몸이 건조한 부부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영주는 기분이 좋아진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아침이 되자 영주의 얼굴은 다시 팅팅 부어올랐다. 일찍도 알아보네. 영주는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클릭하고 얼굴 옆에 핸드폰을 딱 붙였다. 비교해봐. 남편의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인다. 훨씬 낫지? 한참을 수술 전에 사진을 뚫어져라 보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여행은 개뿔? 오, 당신 이 정도였어? 오, 심각했었네. 무척이나 놀라는 눈치였다. 사진을 보니 늙은 마누라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나 보다. 훨씬 낫네. 남편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영주는 더 힘을 얻었다.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루 종일 거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진작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다. 한참을 거울을 들어보다 보니 양미간에 잡힌 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신경이 쓰인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쓰던 인상이 주름을 만들었다. 앞머리로 덮었던 이마도 눈을 위로 치켜뜰 때마다 주름이 잡혔다. 팔자주름도 거슬린다. 절벽인 가슴도 아쉽기만 하다. 나도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싶다. B컵 정도면 좋겠지. 얼굴과 목을 확 잡아당기는 수술도 하고 싶다. 귀엽고 여성스럽게 만들려면 턱과 광대를 깎아내야 할 것 같은데 턱과 광대뼈를 깎는 양악수술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연예인들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니 까짓것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어 보였다. 이 병원에서도 여러 명의 연예인들의 수술을 했다고 한다. 허리 쪽에 지방도 제거하고 처진 엉덩이도 위로 살짝 올려야겠다. 영주는 그간 모아놓은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약을 했다. 선생님, 얼굴하고 목하고 전체 피부를 확 잡아당기고 싶어요. 아니면 거상술이요? 이마도 봉긋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채살 실리콘이라고 있다던데. 그리고요. 영주의 주문은 끝이 없었다. 당신 미친 거지? 이건 병이야, 병. 정신병이라고. 며칠에 한 번씩 아내는 얼굴에 손을 댔다. 테이프가 붙여지고 피멍도 들고 며칠째 입원도 불사했다.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이혼 카드를 내놓지만 그때마다 조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내 눈을 속여가며 병원을 들락거렸다. 당신 강제라도 입원이라도 시켜야겠어? 남편은 아내 영주에게 눈을 부라렸다. 사실 영주 스스로도 이제 자제가 되질 않았다. 해도 늘 허기가 졌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허기였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외모 지상주의여서 생김새에 따라 차별을 받는 세상이다. 못생긴 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주는 수술 후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다 보니 거울을 볼 때마다 희열을 느꼈다. 핸드폰을 꺼내 여러 각도로 셀카를 찍었다. 이젠 사진 찍는 일이 즐겁다.
영주가 다시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곳에 약발이 또 떨어졌네. 팽팽하던 피부가 생기를 잃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영주는 병원으로 향했다. 주름 제거에 사용하는 근육 수축제인 보톡스를 처방받았다.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다. 그때였다. 아! 놀이터에서 날아온 공이 영주의 얼굴을 강타했다. 영주가 비명을 지른다. 털푸덕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 어떡해. 내 코 어떡해. 이거 비싼 콘데. 영주는 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급하게 돌려 택시에 몸을 실었다. 선생님, 제 코가 삐뚤어졌어요. 다시 손 봐야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가 삐뚤어졌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도 영주는 믿을 수가 없었다. 분명 자신이 볼 때 코는 삐뚤어져 있었다. 코는 벌써 4번째예요. 그래도 선생님, 다시 해주세요. 잘못된 건 고쳐야지요. 일단 며칠 두고 보고 나서 시간을 잡자고 하여 영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계속 비뚤어진 코가 신경이 쓰였다. 밖으로 나오니 다들 내 코만 보는 것 같았다. 누가 볼세라 영주는 손으로 코를 가렸다. 어머, 저 사람 좀 봐. 코가 이상해. 코가 비뚤어졌네. 웃기게 생겼어. 영주의 귀에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리에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영주의 얼굴을 보고 배를 움켜잡으며 웃어댔다. 어머, 이마엔 안테나가 있네. 괴물인가 봐. 로봇 아냐? 인조인간인가? 온통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린다. 영주는 얼른 가방 속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들었다. 얼굴 반 정도 가리는 스타일로 잦은 수술로 인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머리를 숙이고 최대한 얼굴을 가려야 했다. 이번에는 반대쪽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영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저 아줌마 얼굴 봤지? 기형 같아. 어머, 가슴도 짝짝이야. 자신을 향해 수군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왔다. 영주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더 이상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었다. 영주는 얼음이 되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다가오지 마. 니들이 뭔데 나를 놀려?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요? 도와주려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영주의 눈에는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사람으로 보였다. 영주는 겁이나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었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뭐?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내 이마에서 안테나를 뽑겠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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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는 머리를 흔들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이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조대가 도착을 하였다. 신체 추형 장애입니다. 외모나 신체는 멀쩡한데도 본인은 결점이 있다고 집착하면서 성형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해서요. 주위에서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콤플렉스로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지금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빨리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는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한 달 후. 여보, 그간 치료를 잘 받고 이제 나 다 나았어. 다시는 안 그래.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막상 정신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아내를 보니 남편의 마음 또한 편하지 않았다. 의사는 좀 더 입원을 권하였지만 아내의 간절함에
퇴원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아내는 많이 좋아 보였다.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대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만들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약도 잘 챙겨 먹는 것 같았다. 남편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출근을 했다. 현관 앞까지 배웅을 하고 나서 영주는 조용히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밑에서 숨겨놓은 커다란 박스를 꺼내 들었다. 뚜껑을 열었다. 알 수 없는 약품들과 일회용 주사기가 수북이 쌓여있다. 영주는 일회기 주사기에 약품을 주입하고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